혹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그게 은퇴 준비라고 믿고 계신 분들. 오늘 사연은 바로 그런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듣다 보면 마치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약 20년 전, 오늘의 주인공 부부는 두 개의 낡은 캐리어를 끌고 이 땅에 내렸습니다. 영어는 거의 못했고, 미국 문화는 TV 속에서만 보던 것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기댈 친척도 없는 낯선 땅.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한국에서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게 하자. 그날 공항 유리문이 열리고 뜨거운 여름 공기가 얼굴을 덮쳤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닥칠 고생을 예감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하루는 노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끝났습니다. 새벽 4시, 집 밖은 아직 어둠 속이었습니다. 겨울엔 차 앞유리에 두껍게 내려앉은 얼음을 긁어내야 했고, 여름엔 숨이 막힐 만큼 습한 더위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첫 번째 일터는 사무실 청소였습니다. 남들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간 빈 공간에서 부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모으고 창문 먼지를 닦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면 두 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는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젖은 앞치마를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고, 남편은 손님이 먹고 간 접시를 치우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쓸어 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라이클리닝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다른 쪽에서는 다리미에 뜨거운 김이 손등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날 무렵, 온몸이 쑤셔도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버텼네. 이 부부에게 은퇴라는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그저 오늘을 무사히 보내고 내일도 일을 나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집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 집은 크지도 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버팀목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빠듯해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모개지 원금을 갚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여행도 좀 가고 옷도 좀 사 입어라. 그러면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즐기면 나중에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게 18년을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각자의 삶을 꾸렸고 부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의 나이는 70을 코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편은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방 창문 너머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이 싱크대 위 스테인리스 물병에 비쳤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낡은 계산기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산기는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할 때나 은행 명세서를 맞춰볼 때 가끔 꺼내 쓰던 물건이었죠. 아내가 찌개를 식탁에 올리자 남편은 숟가락을 들기 전 계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눌러도 소리가 약간 찌그러진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내년이면 내가 70이네. 그래서 말인데 은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젓가락을 들다 멈췄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이 집 식탁 위에 올라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산기를 탁 소리나게 놓더니 노트에 적힌 숫자 몇 개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당신 거고. 둘이 합쳐도 모개지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네. 아내는 말없이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검은색 볼펜으로 정직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위에 깔린 의미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청소라도 계속할 거야. 근데 말이야, 그냥 은행에 넣어놔봐야 이자도 안 나오잖아.
미국 채권 같은 걸 조금 사두면 매달 몇백 불이라도 들어오지 않겠어?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채권? 그게 뭘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아내는 남편이 하는 말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이미 답을 정해둔 듯 채권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잃지 않는다더라. 우리가 은퇴하고 매달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어? 아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그게 정말 안전한 걸까? 잘못되면 지금까지 버틴 것도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남편은 틈날 때마다 채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가끔은 운전 중 신호 대기할 때도 말입니다. 당신 채권이라는 게 말이야. 그게 그냥 나라에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 그 대신 나라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을 돌려주고 중간중간 이자도 주는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 돈을 빌려준다니 그게 은행에 넣는 것과 뭐가 다른 걸까?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보장된대. 주식처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요동치는 것도 아니고 매달 이자가 나오니까 은퇴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는 거지. 아내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말하니까 안전하다는 말만 믿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지금 모기지도 남았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이런 상황에서 채권이 답일까? 아니면 그 돈으로 모기지를 더 갚아서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게 더 나을까? 제가 이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겁니다. 이건 투자 이전의 구조 조정의 문제다. 어떤 금융 상품을 사느냐보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 모기지 조기 상환, 현금 비축. 부부가 가진 돈이 많지 않다면 모든 돈을 채권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채권이 안전하다고 해도 이자만으로 생활비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모기지 상환에만 써서 집에만 묶어두면 비상 상황에서 꺼내 쓸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은 모기지, 절반은 현금이라는 균형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여유 자금이 1만 달러 있다면 5천 달러는 모기지 원금을 줄이고 나머지 5천 달러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매달 나가는 돈이 조금 줄고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부족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 메디케어와 보충보험 준비. 아내분은 올해 65세가 됩니다. 그때부터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죠. 파트 A, 파트 B, 파트 D에 대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또한 메디갭이라는 보충보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 부수입 구조 만들기. 70세를 앞둔 남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체력과 건강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 체력 부담이 덜한 부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 일부를 임대하는 룸렌트.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 2, 3일만 근무. 동네 아이 돌봄, 반려견 산책 같은 가벼운 서비스. 교회나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한 소일거리. 아내는 남의 집을 빌려주는 게 좀 불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은 우리도 나중에 나이 더 들면 그게 도움이 될 거다라며 생각이 달랐습니다. 넷, 소셜연금 최적화. 많은 분들이 62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지만 이 부부처럼 은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금을 늦춰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령을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70세, 아내는 67세까지 연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생활비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부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모계지 상환과 현금 비축을 반반으로 나누기. 메디케어, 보충보험, 의료비 계획 수립. 체력 부담이 적은 부수입 루트 확보. 소셜연금 수령 시기 전략 세우기.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순서를 먼저 두시겠습니까? 모계지를 줄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현금 확보가 먼저일까요? 혹은 채권 같은 안정적인 투자로 수익을 만드는 게 우선일까요? 저녁을 마친 남편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길가에는 빈 쓰레기통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한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퇴라는 단어를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날이 찾아오면 우리 앞에 남는 건 집, 남은 빚, 그리고 한정된 수입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며 결국 답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먼저 지키고 싶습니까? 안정된 집입니까?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까? 아니면 걱정 없이 숨 쉴 수 있는 하루입니까? 오늘 한미사 라디오에서는 은퇴를 앞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같은 질문이 하나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게 나였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이나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또 다른 한인 시니어의 은퇴 준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